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이 어제는 판문점에서 열린 3차 실무회담 가졌는데요. 정상회담 의정과 경호, 보도 관련 내용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만남이 정상회담 당일 오전에 이뤄진다라고 하는데요. 또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 등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 회담 당일 환영 만찬이 잡힘에 따라서요. 남북 정상은 하루 종일 비핵화를 비롯한 다양한 의제로 토론을 하고 문안 정리를 거친 끝에 밤 늦게 공동선언 형태의 결과물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회담 뉴스가 있군요. 환영식이라 의장대 뭐 이런 거겠죠? 예. 네, 아마 그런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정부가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환영을 그렇다고 아이돌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국군 의장대가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에 갔을 때도 인민군 사열 그랬죠. 같은 거 했었거든요. 2000년, 예. 2007년 모두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전 세계 모바일로 접근 가능하다. 예.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겠네요. 네, 모두가 이제 접근 가능하게 네. 됐으니까요.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예상했는데 북측으로 우리 기자들이 넘어가서 취재하는 거. 예. 군사분계선 위쪽은 뭐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걸어올 것 같죠. 거기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차를 타고 온다는 건 좀 웃기니까. 거기 걸어서 넘어올 때 우리 기자단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생중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또 합의된 새로운 내용들이 그 부분입니다. 남측 취재진이 군사분계선 넘어가서요.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부터 취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파격적이죠. 예. 북한이 자기 통제 구역에 우리 기자들을 넘어서 최고 존엄을 근접해서 촬영하거나 중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 네, 그만큼 개방적이고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또 그 땅을 밟게 될 기자들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한 2주 전에도 제가 잘 말씀드렸지만 남한에 워낙 안 알려져서 그런데 점점 이제 결정들을 보면 이런 결정들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행사인 만큼 직접 등장하는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했을 거란 말이죠.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거 봐줘. 이때까지 북한의 관행이나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뭐 그거 하자고. 아버지 때하고는 확실히 달라 보여요. 김정일 위원장 때는 캐릭터가 뭐 영화나 예술을 선호하는 은둔자의 캐릭터. 워낙 또 네. 알려지지 않았던 게 커서요. 네, 은둔자 실제. 이미지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항상 네. 좀 예상 이상의 것들을 던지는 것들이 있어서요. 자신감이 굉장히 넘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또 있습니까? 관련해서? 예,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오늘 단독으로 판문점에서 첫 예행 연습하고요. 내일은 북측 선발대와 함께 남북이 합동 리허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합동 리허설이요? 예. 하겠죠, 뭐. 다음은요. 네, 또 국방부는요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2016년 1월달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에요 다시 중단하게 된 겁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남북 간의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확성기 방송하는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거기다 대고 떠든다고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남북 당국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겨요, 보면. 그래서 이걸 시작하고 멈추고 하는 거를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야, 우리 안 할 테니까 니도 하지 마라든가. 그런데 이 확성기 우리 쪽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의 의미는 그렇게 서로 끄기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알아서 협의 없이 먼저 끈 거예요. 이런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네, 선제적으로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끼리는 뭐 확성이 끄든 켜든 이라고 생각할 텐데 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북한도 어제 오후에요 대남 방송을 상당 부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요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이게 이제 협의 없이 우리 그 전에는 이제 이쪽에 하나 하고 이쪽에 하나 하고 항상 상호주의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북한도 사실 선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물론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긴 한데 그런 관계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자신이 주도하는 대북 협상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또 관련된 내용들을 썼는데 북한과의 협상 타결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전문가라는 모든 이들이 이제 나에게 협상은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웃기는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원래 연원이 있는데요. MBC 방송 진행자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라는 비판을 하자요. 이에 대한 응대로 보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말이 자뻑이 아니라 드물게 진짜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 말은 적어도 이 말은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다고 봅니다. 뭐냐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적도 없고, 예. 성사시켜 본 적도 없고, 혹은 뭐 전문가들이라고 해봐야 기본적으로 북한과 만나본 적도 없고, 예. 북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소위 북한 전문가들 진짜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 쪽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정세현 전 장관이나 또는 미국의 관료들이나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본 우리 쪽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미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한 그 정보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만나보면 아무것도 모르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제 부정적 논평을 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나 이번에 핵실험장 폐기 발표도고요. 가식이다, 기만이다 이런 비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안에서도요. 사실 기존의 미국 주류 언론들이 워낙 트럼프를 대선 때부터 깔아뭉개 왔거든요. 그거는 뭐 그 관계는 뭐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보도했고. 네, 서로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했었었죠. 주로 가짜뉴스는 트럼프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말이 맞다. 예. 실제 트럼프 이전의 미 행정부, 특히 오바마 행정부, 미국 주류 언론에 굉장히 인기가 좋죠.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최고의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인데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남북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바마는 최악의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우선순위 항상 두지 않았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했죠. 전략적 인내. 예,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사기죠, 사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멋있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주류 언론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통령인 오바마도 하지 못한 걸 주류 언론에 보기엔 최악의 대통령이 당신이 뭘 할 줄 알겠냐. 이런 인식하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가 뭔가를 잘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내준 것도 없어요. 현재 보면. 예, 트위터에도요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그들은 비핵화, 세계에는 엄청난 것, 핵실험장 폐기, 실험 중단에 동의했다라면서요. 북한이 오히려 양보한 게 훨씬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아요. 예. 지금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다는 거는 지금 보이지 않고 게다가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도 지금 늦추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했다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이제 모라토리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모라토리엄을 넘어서서 핵 동결 굉장히 강력한 핵 동결 선언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적어도 훨씬 더 많이 얻어낸 건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미국 주류 언론이 최고의 대통령 오바마가 못한 걸 네가 했을 리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 쭉 무시해왔던 트럼프가 이런 걸 잘했을 리가 없으니까 막 비판을 하는 거죠. 끌어다 붙여서 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자신이 원래 해오던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 미국의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인류 기자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뱉은 말을 합리화하려다가 더 큰 오류를 저지르는
그런 범주에 논평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거는 촌철살인 맞아요. 협상도 해본 적도 없고 과거에 타결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내가 그 근처에 가고 있는데 나한테 협상을 가르쳐? 이 말은 제가 보기에 트럼프 말이 100번 옳습니다. 하여튼 미국 주로 언론들은 지금 막 걱정하고 있고요. 네. 그런 뉴스가 막 나오죠. 예, 북한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 선언이다. 이런 네. 관리들은 회의적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뭐 쇼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주장들이 미국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소위 인류 매체들에서 트럼프의 성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야, 길게 얘기해봤고요. 왜 이렇게 미국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진도는 분명히 많이 뺐는데 이걸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3-4차례 면담이 이뤄졌다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와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폼페이오 국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환대했다라고 합니다. 또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국장과의 회담 결과에 만족스러웠던 듯이 나와 이렇게 배짱을 맞이한 사람은 처음이다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회담의 성과를 살리는 듯 지금도 CIA 요원으로 보이는 미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 머물면서 회담을 위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짱이 맞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말이 잘 통했다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착착 그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러는데 이런 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저 사람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데 라고 했을 때 누군가 통역을 거쳐서 그 말을 전달받았을 때는 그 뉘앙스나 그런 게 제거되고 오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배짱이 맞아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의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린 시절 국제학교 그리고 이 영어를 통역 없이도 이해할 만한 언어 능력이 있어서 이것도 가능한 게 아닐까. 만약에 김정일 혹은 김일성 아버지 할아버지 때였다면 이걸 반드시 통역을 거쳐서 뉘앙스는 제거되고 사실관계만 전달될 테니까 그것도 지금 이 전체적인 사안을 빠르게 진척시키는데 기여한 게 아닌가. 예. 폼페이오가 만난 김정은이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김정은도 폼페이오를 통해서 트럼프의 메시지를 들었을 테고 그게 이제 통역 없이 뉘앙스가 전달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는 스위스에서 어릴 때 국제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그런 점도 우리한테도 큰 기회인 거죠. 예. 자, 다음 순요. 네, 뉴스타파가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을 지낸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들이 장충기 전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요. 각종 로비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윤상영 의원은 2015년 10월 달에 삼성 계열사에다가 지인 취업을 청탁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국 출장을 가면서 문자로 널리 해랑해달라라는 내용도 있고요. 우재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6년에 사업과 관련된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준영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었는데요. 오페라의 고급 골프장 접대받은 뒤에 살만 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했고요. 또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박재환 씨도 장충기 전 사장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골프장표 예약 물론이고요. 지인의 추천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여야 할 것도 없고 장관들이나 소위 이제 공직사회에서 힘겨나 쓰는 사람들이 다 뭔가 민원이 있으면 크든 작든 미전실에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해주니까 또 계속 연락을 하겠죠. 삼성의 미전실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온갖 일을. 네, 살만 나게도 해준 거죠. 골프 접대를 해주니까. 뉴스타파가 그 장충기 문자 아직도 남아있었나 봐요. 공개되지 않았던 게. 다시 한번 파헤쳐서 삼성 미전실의 힘
예, 노비 혹은 관리. 삼성이 이렇게 평상시에 관리하면서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뉴스를 줄이거나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뭐 언론의 보도를 축소하거나 유리하게 끌고 가거나 또는 뭐 그래 왔겠죠. 예. 그런 뉴스고요. 하나 두 개 정도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3당은 발의문에서 이번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와 같은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야3당은 또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만 국회가 정상화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 경찰 조사 후 특검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대선 불복이다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여당 쪽에서는 잠시 후 이철희 의원과 함께 야당 쪽에서는 저희 3부의 고정인 하태경 의원과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젠. 예. 예, 또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기자가요. 드루킹 김모 씨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TV조선은 어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죠. 이거 너무 뉴스를 뒤에 배치했네요. TV조선이 이제 드루킹 사건의 JTBC가 되고 싶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좀 있죠. 그 건물의 위층에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있는데 그 아래층에 있는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막 들이닥치고 전국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무실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지고 양말, 라면, 뭐 술 이런 거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양말, 라면. 예. 양말, 라면을 훔치러 3번이나 들어갔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 그 동기 자체도 납득이 안 가고, 처음 들어갈 때 새벽에 그것도 TV조선 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자.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또 심지어 본인 주장은요. 처음엔 네. 기자의 권유로 사무실에 들어갔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본인 TV조선은 그 소위 3층에 있는 인터넷 업체 사장이 같이 들어가자고 했다는 것이고 지금 업체 사장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TV조선에 그 기자가 같이 들어가자고 했다는 거 둘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업체 사장이 양말 라면 훔치러 들어간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고요. TV조선의 기자가 그 안에 있는 태블릿이나 뭐 휴대폰이나 USB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업체 사장한테 그 사무실을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 대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열어서 같이 좀 들어가자고 협박했다면 그건 납득이 가요. 동기가 있잖아요. 이쪽은. 이쪽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양말 라면 때문에 3번이나 들어갔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적어도 제가 보기엔 TV조선의 기자가 특종을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설득해서 들어갔다는 건 말이 되죠. 제 머리는 그렇습니다. 제 머리로는. 그래서 들어가서 태블릿, 휴대폰, USB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절도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TV조선의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수습 기자가 뭣도 모르고 들어가자고 하니 같이 들어갔다가 거기 있길래 주워 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뒤늦게 보고를 받고요.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고 반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카피하면 되니까요. 예. 수습 기자가 새벽에 단독으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하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무실을 막 뒤져가지고 물건을 가져간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이건 무서워서 못합니다. 누가 대신 책임져주고 시키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아유, 이거 일찍 했어야지 할 말이 많은데 내일 한 번 더 하죠.